두 가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첫째 뭘까요? 행복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해 뭐요? 첫째 욕망 충족 이론, 욕망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 이런 얘기했죠. 욕망을 버리라. 욕망을 내 소유와 비교해가지고 욕망을 줄이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보다 낫다. 더 얻으려고 하는 건 낫다. 그래서 욕망 충족 이론에서는 내가 욕심을 좀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가지고 너무 많은 과욕은 안 된다. 이게 행복하지 못하는 방법이다. 불행하는 방법이다. 그 쪽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욕망을 줄이는 게 낫다. 100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욕망이 150원이야. 그럼 항상 부족하죠.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뭐 했죠? 비교. 네? 네? 비교 이론을 했어요. 비교를 나보다 잘된 사람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나보다 조금 못된 사람들. 우리 아이가 점수를 40점 받고 왔는데 20점 받고 온 아이를 비교해야 되는데 꼭 엄마들은 100점 맞은 애를 비교하면서 야 이놈아 옆에 순돌이는 말이야 100점 맞은 너는 40점이 뭐야 이거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우리 욕심이에요. 그런 걸 비교할 때도 항상 상향 비교보다는 하향 비교하는 게 좋다. 뭐든지 똑같아. 아까 예를 들어드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도 내 모습을 보더라도 아 나는 지금 잘 됐어. 나는 지금 훌륭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비교하는. 아이고 구글이 진짜 뭐야 뭐 하나 저거 하죠, 그죠? 막 그 궁상 떨죠. 나는 왜 막 자기 불평 불만하고 그러다 보면 자아 존중감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개 얘기하고 세 번째로 이제 얘기가 이겁니다. 이 행복 관점에서 봤을 때 행복이라 하는 건 어디에서 오는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논리에서 오는 거예요. 행복은 적응할 때 우리는 적응이 되죠. 대처도 되죠. 만일에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죽었는데 한 며칠 정도, 한 3일 정도 이렇게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나고 한 3, 4개월 지나면 서서히 없어지죠. 애틋함이라든지 또는 어떤 슬픔이나 이런 게 없어지죠. 그게 적응입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적응을 해야 돼요. 바로 적응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뭔가 버리고 싶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리면 돼요. 버리면서 바로 적응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 적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 반복적 적응.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면 적응이 계속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계속해서 지속되는 자극에 대해서는 감각이 좀 떨어져요. 돈을 한 달에 용돈을 10만 원씩 줘요. 계속 10만 원씩 처음에는 좋지만은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마음이 바뀌죠. 좀 더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적응 이론에서는 뭐든지 큰일이 일어나도 적응해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적응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공격성이라든지 방어 기제, 공격 기제 이런 게 있어요. 방어 기제나 공격 기제나 그럴 때에 그렇게 하면서 적응하거든요. 내가 화가 나면 막 한번 때려야지만이 그게 화가 풀리듯이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는 좀 내려놓고 그런 것도 공격 기제 없어지고 그냥 방어 기제도 그냥 내가 피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 많은데 너무 깊이 얘기하면 또 힘드시니까 제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행복감은 항상 주어지는 작업보다는 새로 생겨난 긍정적 자극, 새로 생겨난 거 여기에 대해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더 느낄 수 있다. 자, 행복의 관건은 일상생활 속에서 긍정적 변화를 발견하거나 창조하는 것이다. 자, 일상이라 하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소확행이라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작은 것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확실한 행복을 느낀다.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 주변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어떤 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즐겁고 기분이 좋으면 그게 행복이다. 그게 행복이다. 결국은 행복은 늘 자꾸 반복해서 얘기했지만은 결국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누구한테 탓도 없어요. 결국 내 안에 있다. 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도 이제 헌법 제10조에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불가침적 행복 추구권은 기본 행복의 그 기본권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사실. 근데 뭐 소송을 해도 돼요. 다시 행복하지 못하면 먹고 살게 없어서. 그래서 복지 정책이 많이 나는 거예요. 왜 복지가 일어나냐면요. 왜 노인복지, 뭐 청소년 복지, 아동 복지 나오는 이유는 국민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국민. 특히 저소득층한테 복지가 많이 가죠. 자, 저소득층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럼 뭐 먹을 것도 줘야 되고 그 돈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의 책무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평소에 느끼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몰라요. 왜 국가가 그 많은 수십조를 들여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돈을 주느냐, 노령수당을 주느냐.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은 결국은 물론 그런 그 물질적 행복보다도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항상 좀 정신적인 행복감, 정서적 행복, 정서적 감동이 더 크다는 얘기죠. 응? 그죠? 물질이 많아가지고 행복한 것보다는 정신이 편안하고 마음이 평온할 때 행복감을 더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네 가지 얘기했죠. 감사하라 한 말이 그 포함됐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얘기 들어봤나요? 네. 기독교에서는 그런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자, 내가 만일에 눈이 하나 없어졌어요. 실명했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 부정적인 사람은 내 눈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불만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다.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 남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게 얼마나 안 수술 한게 있으니까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완벽하지 말고 그냥 그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감사하는 곳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행복하다는 얘기죠. 자, 세상에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한 사람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감사함에도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해요.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해요. 그냥 뭐 당연히 나한테 주는 거니까 자식한테 돈 받으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게잖아. 감사하다 해야 되는데 당연히 내가 네 키워서기 주는 거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불행하다 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뭘까요? 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함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눈 한쪽이 없을 경우에 한쪽 눈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듯이 또 거기서 감사함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 나는 행복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제가 몇 년 전에 현목동에서 어떤 한 80대 된 어르신이 할머니가 그 손수레 유모차에다가 휴지를 한 박스 싣고 그래서 내가 하도 오르막인데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내가 같이 밀어줬어요. 이래 밀어주면서 올라갔는데 제가 그래서 제가 영남일보 칼럼에다 이걸 냈어요. 칼럼에 냈는 게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요 얼마나 불행하냐면은 자기가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지금 먹을 게 힘들어서 이 휴지를 줬는데 그래도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딸이 그 가족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그게 자녀가 있다 그래요. 자녀 어디 있냐고 김천 어디 병원에 있다 그래요.
저는 간호사인 줄 알아서 간호사. 간호사.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상태예요. 자, 자기는요 하루 벌면 3,000원에서 5,000원 번대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딸한테 가는 게 그게 너무 행복하다. 예, 딸한테 가는 게 그 돈 가지고 며칠 벌어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딸한테 딸이 필요한 거 갖다 사다 주고 가서 연애하는 것이 가장 행복해도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거기서 저걸 참 감동해가지고 칼럼을 썼어요. 써가지고 영남일보에 영남일보 그다하게 제가 쓴 게 나왔어요. 나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참 내용이 좋다고. 이렇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다. 이걸 이런 실제적인 상황을 보고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진짜 힘들죠. 먹을 게 잡고 저 남편도 없고 딸이 하나 있는 게 그래 저 병동에 가 있으면 그냥 자기가 비관해가지고 죽어. 자살해. 네. 외롭고 힘들고 하니까 그게 독거 노인들이 이제 자살하는 이유예요. 마음의 상태가 마음 관리가 안 돼서 그래요.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다. 뭐 감사하다는 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갔네요. 자, 과거의 행복 경험을 기억하면서 좀 상기하고 그때 참 좋았어. 그때 내가 더러웠어 하는 것보다는 그때 좋았어. 그때 너무 힘들었어보다 그때는 괜찮았어. 우리가 지금 베이비붐 시대잖아요. 1950년대 그 전에도 있겠다, 그죠? 1950년부터 1964년까지 15년이 베이비붐 시대거든요. 그 시대 이전에 이제 태어나신 분도 있는데 그때에 우리 어떻습니까? 같이 별로 먹을 게 없었어, 그죠? 먹을 게 없는데도 가족들 한 집에 3대가 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우리. 그래서 살다 보면은 떼거리가 없잖아요. 저도 저 충북에 이제 괴산이라고 하는 아주 골짜기였었는데 밥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수제비 밀기울 그쪽에 좀 좋은 거 말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막 썰어 넣고 나물 한명 넣고 거기다가 쌀을 이런 거 좁쌀 한 주먹 넣어요. 그래서 훌 섞으면 쌀이 어디 있는지 몰라. 주셔야 돼 하나씩. 그래가지고 거기다 감자 몇 개 썰어 넣고 그래가지고 저녁을 먹어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몰랐다. 행복해요 그냥. 뭐 어르신들 행복하고 그리고 또 뭐 그때 뭐 옥수수도 이래 뭐 또 한 개 더 먹고 그러면서도 싸우지 않고 또 뭐 즐겁고 뭐 어떤 욕심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핵가족 시대잖아.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생각들이 팽배한 사회가 없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제가 우리 어머니가 94세 돌아가셨는데 저는 매일 요양원에 이제 갔었어요. 갔는데 어쩌다 이제 자식들이 와가지고 내가 억지로 얘기해요. 같이 가서 보라고 하면서 아들이 용돈을 좀 드리나 안 드리나 볼 게 안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내 돈으로 55만 원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할머니한테 드리라. 근데 아들이 그걸 또 그대로 또 받아. 아빠 괜찮아. 내가 줄게 할게. 그래 할 기대를 했는데 안 해요. 그래도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 훈련시켰어요. 훈련시키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조금씩 오면 줘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그러더라고. 저는 뭐 아빠 엄마만 챙기면 되지 내가 할머니까지 왜 챙겨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챙길 여유가 없다 이거야. 야, 참 같이 안 사니까 그래. 안 사니까. 같이 어릴 때 키워줬는데도 배은망덕하지. 배은망덕하지. 이놈아, 네가 할머니가 없으면 네가 낫어 안 낫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자꾸만 잔소리 겸 훈련을 시켜. 기분 좋게. 그게 얘가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제사 때라든지 산소에 가족하면 가요. 따라가요. 훈련을 시키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스스로 하지 못해요. 아직까지 철이 안 들었어요. 40이 다 돼가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 여기 있는 기성세대의 어르신들이 자녀 교육을 시켜야 돼요.
좀 기분 나쁘게 막 때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로 차분하게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너 기치도 생각이 있으게 느껴요.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걸 따라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간과하잖아. 아이고 이제 네 알아서 살아 난 모르겠다 하고 그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말고 부모로서 하나의 그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약간 그래도 근엄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 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자, 즐거움을 만끽하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현재 삶을 즐겨라. 예? 시지자는 불효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효 낙지자다. 이 말이 있어요. 공자가 얘기하는 얘기인데 지식을 아는 것보다는 지식을 좋아하는 것이 낫다. 또 좋아하는 것보다도 즐기는 게 낫다. 이 말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그 성인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역사적인 거 어떤 자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지식과 좋아하는 것보다도 내가 즐겁게 하는 거, 즐겁게. 현재에 주어진 삶을 즐겁게 향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 안에 차원적 얘기가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냥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즐겨라. 자, 행복해지려면은 웃는다. 잘 웃는 사람이 사람과 같이 있어라. 옆에 행복한 사람 옆에 있어라. 고정관념을 버리고 웃어라.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보라. 특히 배우자를 정말로 소중한 사람으로 봐야 돼. 옆에 앉은 이 관계도 둘이 되게 행복하죠. 예, 그렇죠. 행복하죠. 얼마나 행복하지 뭐라 앞에서 보니까요. 자녀 안에 네 가족이 가장 보약이고 웃음은 유산소 운동이다. 억지로라도 웃어라. 억지로. 아까 억지로 웃을 때도 우울증 스트레스 예방된다 얘기했어요. 억지로 웃어라. 억지로 웃어라. 자, 내가 억지로 웃어보겠습니다. 자, 요줄 그러니까 서로 가위바위보 짝꿍끼리 가위바위보.